혹시 제피어 쓸지 메이크 쓸지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셨나요? 튜토리얼은 따라하면 되는데 우리 비즈니스에 붙이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도 메이크, 제피어, 노션 자동화 다 건드려 봤습니다. 볼 땐 쉬운데 실제 업무에 붙이면 오류나 예외 케이스에 막히고 결국 나는 자동화랑 안 맞나 보다로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승부는 기획에서 납니다. 도구가 먼저가 아닌 문제 정의, 행동 단위 분해, 도구 선택 순서만 바꾸면 같은 툴도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은 헷갈림 없이 자신의 업무 한계를 자동화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툴만 찾아다니면 상위 10% 실무자와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결국 자동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개발자들은 문제를 자동화로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시설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당시 회원을 등록하고 상품을 배정해서 회원이 예약하면 횟수가 하나 차감되고 이런 과정을 정의하면서 현장에 많은 문제를 자동화했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걸 이렇게 합니다. 문제 정의를 하고 행동 단위로 쪼개고 구현합니다. 우리는 코딩 대신에 잘 나온 툴을 쓰지만 사고 절차는 동일합니다. 생각하고 쪼개고 구현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도구를 주로 사용하지만 맨 처음에 하는 거는 문제를 정의한다입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행동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쪼개는데요. 과정을 자동화 처리하기 위해 구현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1번과 2번은 건너뛰고 자동화를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이 순서를 따르면 툴 갈아타는 거나 막막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외나 오류 대응이 빨라지고요. 팀과 업무에 따라 체감은 다르지만 업무의 한 30%에서 7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화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자처럼 기획해야 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은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는 게 대부분 모호합니다.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하 원칙입니다. 식상해 보이고 누구나 아는 방법이지만 시작하기 좋은 가장 강력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래서 누가 불편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 불편한지 느끼고 어디서 불편해 하는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 혹은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헬스장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원님들이 출석할 때마다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회원에게 재등록 제안을 하고 싶다 라고 문제를 정의해 봅시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하 원칙으로 문제 정의를 해보면 관리자가 만료 7일 이내 회원에게 키오스크에서 출석 체크 시 재등록 제안 혹은 예약 링크를 발송한다. 이것을 왜 하냐 했을 때 현장에서 설명, 복부 지연으로 뭔가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남은 일수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 시 안내 자동 발송을 한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 프로그램에선 자동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쪼갠다 인데요. 행동 단위로 세세하게 쪼개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다양한 예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하게 되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계속해서 쪼갭니다. 저도 축구 코치에서 개발자가 되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정의하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을 버티고 배우고 나서야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 경기가 있는데요.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겠죠. 골을 넣어야 되네? 그러면 공격하자. 공격수가 많으면 이기겠지? 11명 중에 8명을 공격시키자. 이렇게 되면 질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도 해야 되고 상대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니까요. 혹시 매니챗이라는 서비스 아시나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인스타 댓글이나 DM 반응에 자동 DM을 보내는 툴인데요. 팔로우하고 댓글에 어떤 키워드를 쓰면 바로 DM으로 안내가 오는 흐름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니챗을 서비스 단위 기획으로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DM 응대가 늦어져 고객이 이탈한다. 문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댓글을 쓰면 링크가 담긴 DM이 간다 정도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단계가 숨어 있습니다. 고객이 댓글을 남기면 댓글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 댓글이 요청인지 문의인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댓글 단 사람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메모장이나 이전 대화에서 안내 문구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예약 링크까지 함께 보내겠죠. 우리가 손으로 할 때는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하는 거고, 매니챗은 이 전 과정을 자동으로 대신해 주는 도구인 거죠.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단위를 쪼개서 반복적인 것을 찾습니다. 그 뒤에 개발을 통해 자동화를 설계합니다. 쪼갠 행동을 기반으로 입력과 처리, 출력으로 단순화해야 되는데요. 입력은 저희가 불변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키워드라든지 링크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처리는 규칙이 매칭되면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는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력에서는 고객에게는 예약 링크랑 신청 폼, 안내 DM을 자동으로 발송하고 운영자에게는 땡땡땡님의 예약 요청이 알림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키워드, 안내문, 링크를 불변값으로 먼저 고정하면 사실 매니챗을 쓰든 제피어를 쓰든 메이커를 쓰든 대체가 가능합니다. 좀 더 쉬운 걸 찾으면 되는 거죠. 2단계까지 정의가 되었다면 3단계는 이제 도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인스타 DM 자동화를 원한다면 매니챗을 쓰면 되는 거고, 문의 폼은 구글 폼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업무 흐름은 메이크, 엠파렌 등을 써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하기 위한 마인드가 중요한데요. 블라인드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업무 자동화할 시간에 직접 하는 게 빠르겠다. 오늘은 빠를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동화가 이깁니다. 처음에 세팅하는데 뭐 3시간에서 뭐 5시간 이렇게 걸릴 수는 있지만 복붙을 계속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그거를 신경을 써야겠죠. 툴이 어렵다? 어려운 건 사실 툴이 아니라 얘를 생각 안 한 설계 때문입니다. 뭐 규칙이라든지 불변값, 중복 방지만 정리하면은 툴은 사실 따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화 툴만 배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서 AI를 활용한 자동화를 놓치면 지쳐지는 인간이 된다며 겁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화는 도구일 뿐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순서를 한 줄로 설명하자면 문제 정의를 하고 쪼개고 도구를 선택한다. 도구 경쟁은 끝났고 기획이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상위 10%의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툴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설계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을 정의해보고 행동 과정으로 분해해보고 불편한 부분을 찾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